우리 이제 대미 협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누가 뭐래도 관세 협상의 마지막 타결점은 한미 간의 조선 산업의 협력과 관련된 쉽게 얘기해서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게 보니까 명칭은 잘 지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마가라는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그 표어에다가 가운데다가 S라는 쉽빌딩을 넣어가지고 선박은 우리가 잘하니까 미국과 협력하에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안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하고 설명하는 가운데서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정책실장 너무 잘하던데. 말씀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모든 사안을 아주 정밀하게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 차관 출신. 네. 기재부 네. 차관은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네. 지금 그 권한대행 총리 장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니까 참모도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했고요. 공무원 쓰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할 때는 다른 거 우리 투자금으로 말하면은 에너지는 1,000억 달러 빼고 3,500억 달러잖아요. 그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우리가 제안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마스가 프로젝트로 좀 더 많은 금액을 그냥 우리가 써버리자.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 시장에 가서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조선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죠. 네. 장기적인 조선의 먹거리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우리한테 되돌아올 게 있잖아요. 기왕이면. 물건이 오니까 일감이 오니까. 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미국이 거꾸로 안 돼. 1,500억 이상은 안 돼. 1,500억 달러 이상은 안 돼. 그러면서 오히려 금액을 깎고 나머지 투자를 늘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거에 더 많은 투자를 바라지. 그렇겠죠. 네. 한국 입장에서는 저거 더 많은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한국한테 더 이득이 갈 것 같거든. 그렇게 했다는 걸 어제 브리핑하는 가운데 다 설명을 설명했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조선 산업이 다 셧다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산업부를 좀 취재해봐도 제가 출입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사실은 이게 조선업 협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트럼프하고 이제 그 윤석열하고 통화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산업부에 이미 미션이 내려왔대요. 조선 협력이 중요하니까 이러저런 그렇죠, 준비를 그렇죠. 하라고 해가지고 민간 기업들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상당한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간에 계엄이 터지고 갑자기 관세 협상이 생긴 건데. 윤석열 정부는 이걸 알면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고 이재명 정부는 불과 임기가 2달밖에 안 됐지만 훌륭하게 써먹은 건데 특히나 이 마스가라는 그 용어를 개발하기까지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차관이 하고 국장이 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네, 누가 조선해양 플랜트과 산업부에 김의중 과장하고 이리도 팀장이 상의하에 나온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이런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방기하고 추인이 엉망이니까 제대로 일을 못했는데 그런 풍토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뭐 쓰는 사람이 잘 써야지. 주인은 네, 지금 그치. 팬티만 입고 구치소에서 보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와요 지금? 주인 아이디어 그쪽으로 좋잖아요. 가야지. 참. 같은 공무원인데도 정부가 바뀌니까 이렇게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 마스가 또 이제 트럼프가 맨날 그 빨간색 빨간 모자, 잉글리시 써진 마가 마가. 모자 하니까 마스가 모자도 20개 만들었다라는 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현황판도 만들고 등등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미국을 상대로 경제적으로 정치적 우위에 있는 나라를 상대로 협상하다 보니까 아쉬운 소리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고기 그 개방도 뭐 네. 막으려고 그거는 완전히 신임 사무관이 농식품부의 수습사무관이 수습하고 지금 수습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광우병. 사진들, 네. 그 광우병 그 시위 시위 사진들을 사진. 다 앨범으로 만들어서 네.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 하고 하는데 사실은 뭐 아이디어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오는 거죠. 맞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정말 참신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늙은 사람이 하는 거고. 맞아요. 네. 네. 그런 팀워크는 굉장히 훌륭했다고 보이고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는 맞아요. 네. 이 양쪽의 설명이 조금 달라요. 맞아. 네. 트럼프는 그 하여간 뭐 3,500억 불이든 하여간 그 돈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 우리가 뭐 투자 이러면은 그 뭐지?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성이 미국에 투자한다 하면은 미국에 공장 짓고 하면 그거는 소유권이 삼성이잖아요. 미국이 좋은 거는 미국인을 고용을 고용하는 해주니까 거지. 네. 그 이제 일자리가 생긴다 이거고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물건 팔아서 생기는 순이익, 수익은 또 미국에 세금 내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그 과실은 또 우리 한국으로 본국으로 또 이제 돌아온다. 이게 기본 패턴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은
90%는 미국 거다. 미국 이익이라고 그랬지. 미국 이익이라고 이익이다. 해. 예. 그리고 소유는 미국 것이다. 통제도 미국이 한다. 그리고 내가 투자 분야도 선정한다. 맞아요. 예, 그리고 수익의 90%는 미국 거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했다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이 다 가지고 가. 뭐 미국이 먹는 거는 일자리 좀 이거를 다 막아버리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저는 이제 해석을 했고. 트럼프 말대로라면. 네. 트럼프 말의 해석은 네. 이게 지금 남아 있어요 서로 간에. 우리 김영범 정책실장도 굉장히 단수가 높거든. 예, 기재부 차관 정도였으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에요. 이제 그분은 완전 거꾸로 해석을 했어. 이제 아예 미국이 다 먹는 이제 그런 거는 한 5%밖에 안 되고 재투자다 이거는. 대부분은 우리 정부가 하는 거는 대출 돈 빌려주는 거다 우리가 보증. 예. 보증이다 네, 개런티 보증.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협상에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각 나라가 각 국민들한테 우리 잘했다 일단 벌로핑 친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더 구체적인 거는 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잘했다고 저는 봐요. 아니 근데 궁금한 무슨 게- 뭐 미국이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자유시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가지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본질적으로 보면.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가 3,500억 달러 투자한다 그래? 그냥 3,500억 달러 모아서 미국이 빚내준 것처럼 우리가 갖다 돈 주면 되지. 트럼프 다 표현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500조를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말이 네. 되냐? 그냥 네. 돈을 주는 거야. 우리 1년 예산의 80%를 그냥 갖다 바치는 거야. 그건 말이 안 아니 돼요.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가 미국이 생각할 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그 보상 차원의 그 투자를 우리가 받는 거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제력이 한 2배, 국가 규모 보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본은 5,500억 달러고 우리가 3,500억 달러잖아요. 우리 손해 본 것 같잖아요, 겉으로는. 근데 미국이 볼 때는 무역 수지 흑자를 남기는 액수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거의 비슷하다.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투자 금액도 그만큼 비슷하게 맞춰야지 이렇게 맞아. 우기듯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니,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맞아, 그건 이걸 맞아. 갖고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어. 맞아. 그러나 예. 선방한 거는 맞아요. 정부가 잘했어요.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했어. 그리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아니, EU든 그렇죠. 뭐 뭐 일본이든 다 당하는데 뭐 우리는 안 미국이라는 당하라고 저 수가 엄청난 없는 나라가 거지, 뭐. 제국주의 예. 행포를 부리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자 제국주의야 우리는 그러면 옛날처럼 식민지 연대 투쟁한다 이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반대하는 거. 지금 신식민주의를 여는 신제국주의다 하는 게 홍준표의 그쵸. 주장이에요. 그 일면 저는 뭐 타당하다고 봐. 운동권 지금 지금 홍준표가 완전 빨갱이가 됐어요. 저는 궁금한 아니, 게 저는 어쨌든 제가 방법이 하나 궁금하다고요. 있어. 저 5년 단임을 시키면 돼. 저는 이 관세가 이렇게 높아지면 미국에서도 미국 인플레이션 생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이제 거의 대부분 한국 화장품 진짜 인기 많고 어쨌든 수출품 많은 미국인들이 좋아하는데 이게 자국민들한테도 미국인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밀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이너스 효과보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해서 땡기는 돈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를 또 바꾸는 네. 돈. 그게 그다음에 훨씬 커서? 근본적으로 이 노리는 거는 그 이 경제 그 최고 참모인 미란 보고서에 그러니까 제가 미란 보고서. 한번 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미국 국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미국의 국채가 너무 많이 발행돼 가지고 국가고. 전 예. 세계 예. 1년에 이자만 1,400조예요. 우리나라 예산의 2배가 네. 미국 이자야. 국채 예. 이자로 나가. 이게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불 정도라고 하죠. 그 중에 3천억 불이 미국 국채를 갖고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달러 현찰이 아니고. 네. 그런데 우리도 3천억 불이 있으니까 매년 한 1.5% 정도의 미 재무성으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이자를 전 세계에 못 줘. 막 중국, 일본은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다시 국채를 발행해. 이게 감당이 안 돼. 이거를 제거를 하는 게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럼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베네핏이 없잖아요. 시민들은. 그래 많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왕창 돈 땡겨가지고 공장 짓고 해서 일자리 왕창 들이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물가 오르는 거를 감당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일자리. 국채를 완전히 많이 이렇게 빚을 그냥 싹 제거하면 인플레도 떨어져요. 나중에는 빚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분명히 저는 예상컨대 우리 지금 4천억 불의 그 외환보유고 그 중에 3천억 불의 국채 앞으로 또 협상하면 그 이자는 퉁치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미 국채 국채 만- 내용이야 미란 보고서에. 그렇죠. 만기가 10년, 네. 10년, 30년인데 그거 100년짜리야 그냥 안 갚는 거. 너무하네. 아니, 그게 땅 다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지만 우리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걸 절감했다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근데 지금 아까 물어보신 거는 화장품이나 이런 일반 생필품에 관한 거잖아요. 장난감 뭐 이런 거. 한미 FTA 맺고 있잖아요. 그 완전 다 없던 일로 해. 그리고 확 그냥 말도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되는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그런 짜잘한 거는 관심이 없어 지금. 없어. 예. 지금 굵직굵직한 거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조업 기반을 다시 미국에 살리겠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중국에 맞서서 새로운 미국 패권을 만드는 거니까 관심이 아예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기존에 그거는 지금 관세를 안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 뉴스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이렇게 발언하는 거 네. 중에 제가 딱 귀에 꽂히는 그 단어가 있었어요. 뭔가요? 지금 한 70개국 중에 한 40여 개국하고는 이제 협상이 그렇죠. 완료가 네. 됐고 한 2, 30개 남았는데 그 중에 좀 많이 개기는 뭐 나라들이 있겠지. 그 나라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나라들은 미국 달러를 공격하는 나라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미국 달러를 공격해.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원래 이 일의 핵심이죠 원래. 달러 패권. 달러 패권.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 국채 이 그 많은 빚도 그냥 퉁 쳐버리고 맞아요. 이게 네. 근본적으로 결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국방비도 다 증가시켜서 그렇지만 미국의 첨단 군사력 그거 가지고 다 사 우리 거. 그러니까. 그러면 강매. 그냥 지배하는 거거든.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언론 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하워드 로트닉 이 상무장관하고 네, 이제 네. 협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그 회담장에 가는 협상단이 그 워싱턴에서 먼저 만나고 뉴욕에 있는 집도 가고 뭐 스콜틀랜드 따라가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나중에 이제 트럼프 만나기 전에 굉장히 존경심을 표하라든가 이 협상 전략도 네, 얘기를 그렇죠. 해주고 네. 리스펙트해라 네, 뭐 이런 네. 얘기 했다는데 트럼프랑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히스토리가 다 있더라고. 제가 러트닉 이분이 이제 히스토리를 봤더니 이분이 월가 출신이잖아요. 월가 막 그래가지고 이제 선두하던 그 뭐냐면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9.11 테러 있죠. 네. 그 쌍둥이 빌딩에 있던 회사를 다닌 거예요. 살았네. 근데 그날에 이분이 애들을 집에 그러니까 애 쉽게 학교를 데려다 주느라고 늦게 출근한 거야. 동생은 죽었어. 그 회사 직원의 80%가 사망을 했는데 그 회사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세운 장본인이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분의 내공도 대단한 인생 사람이네. 내공이 보통이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우리 트럼프 무시하면 안 되죠. 장난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네. 이건 뭐 깡패든 뭐든 간에 중국도 지금 찍소리 못하고 그냥 전 세계가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냐에 대해서는 저는 노인데 그거는 뭐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네, 알겠습니다.